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샘 조 시애틀 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1911년에 시애틀 항만이 만들어졌는데 최연소 항만위원장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샘 조 위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조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지금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좀 비디오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좀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아마 2시경일 텐데 그 발표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PPT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알긴 하지만 제가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샘 조입니다. 시애틀 항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북서항해동맹 NWSA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 연료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린 코리더 녹색 해운 회랑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북서항해 동맹 NWSA와 한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서항해 동맹 NWSA는 이 태평양 북서부를 잇는 동맹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네 번째 관문이라는 그런 그 두 번째는 롱비치 그리고 이 뉴저지 그리고 시애틀 타코마 이러한 곳이 이제 굉장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같은 경우에는 항만위원회는 포트 시애틀 항과 타코마 항이 북서항해 동맹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컨테이너와 화물 이 양 항만 간에 취합이 되게 됐고 현재는 NWSA라는 조인트 벤처에서 운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NWSA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린 코리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녹색 회랑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로인데요. 이것은 제로 온실가스 솔루션을 고려하고 두 항만 간의 제로 온실가스 솔루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에 있어서 이 무탄소에 있어서 탄소 제로 해운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또 2050년 또는 그 이전의 해양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린 코리도에서 항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해양과 연료 부문 전반에 걸쳐서 협업을 촉진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술적, 경제적, 규제적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과 부산항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탄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선박 이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이 전체 공급망에서 그린 코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연료 생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단으로 가면서 상업 규제적인 내용들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항만 이 분홍색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린 코리도에서 항만의 역할은 이 벙커링과 운송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가 스콥 1, 스콥 2, 스콥 3 배출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항만에서는 그린 연료로 관련이 돼서 이 스콥 2와 3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항만에서 운송이 일어날 때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11월 2022년이죠. 제가 캅 27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연구의 내용은 부산항과 시애틀 타코마항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회랑 연구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 맥키니 몰러 탈탄소 해운센터 그리고 또 미 정부도 참여를 했고요. 한국 정부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북서항해 동맹 NWSA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BPA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할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그린 항만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부산항과 또는 한국과 이 NWSA 지역과 이 그린 항만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NWSA 그리고 이 지역과 한국과의 교역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시장 1위이자 또 수입국 3위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수출시장 4위 그리고 수입국 5위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물동량을 보게 되면 이 한국 물동량의 70%가 이 연구에 포함이 된 세계 항만에서 점유가 되고 있는 것, 부산, 울산, NWSA를 통해서 이 물동량이 취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선박 운송량은 앞으로 굉장히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7%에서 90%까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화물의 90% 이상이 컨테이너선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들이 시애틀과 부산 간 컨테이너선이 총 추정 연료 소비량의 6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화물을 보게 되면은요. 우선 이 시애틀 부산 간 컨테이너선 그리고 다코마와 부산은 벌크선 그리고 다코마 울산 항로 같은 경우에는 로로선입니다. 이 로로 같은 경우 현대 그리고 기아의 차량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로로선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어떤 화물 유형이 어떤 항로를 거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게 되고요. 부산항, 마산항, 그리고 또 울산항 이렇게 세 개의 주요 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버렛, 시애틀, 타코마의 주요 항과 거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지금 가장 많은 화물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부산과 마산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반, 현대차, 기아차, 현대 기아차가 시애틀 그리고 또 에버렛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화물량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한 미간에 다양한 유형의 화물들이 운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화물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컨테이너 배출량이 굉장히 높다. 오염을 가장 많이 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로로선입니다. 롤어프 선박, 로로선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오염원을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벌크선, 유조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로로선 같은 경우, 컨테이너선과 로로선 같은 경우 그린 코리도어를 확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 연사분께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 코리도를 위해서는 이 차세대 해양 연료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또 메탄올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체 해양 연료를 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메탄올 그리고 재생 메탄올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항에서는 이미 그린 메탄올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 국가들이 또 그린 메탄올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고려를 하는 대체 연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수주 잔량을 보게 되면은요, 주요 선사에 있어서 많은 이 선박들이
메탄올 혹은 암모니아 호환 가능한 혹은 메탄올 가능한 선박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MM, 지금 현대상선 대신 HMM이라고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메탄올 연료 선박을 11억 달러 가치의 메탄올 연료 선박을 발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TEU급은 아니겠지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체 연료를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 그린 퓨얼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린 연료로의 전환에 있어서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이 미국과 북서부에서 어떻게 대체 연료 생산과 관련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서부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디젤, 재생 디젤, 재생 천연가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이러한 것들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생 가능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방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십억 달러에 대한 에너지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 청정수소 허브 개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서부에서 좀 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또한 좀 더 수송에 있어서 녹색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왼쪽에 한국 측에서 어떻게 프로젝트 준비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각기 다른 색깔로 나와 있죠. 오렌지 그리고 하늘색, 파랑색입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인 것을 보여주고요. 하늘색은 개발, 그리고 파랑색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라든지 타당성 같은 경우, 즉 주황색이 미국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파랑색 쪽에 가까운 것은 한국에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준비도에 이어서 항만 준비도와 또 녹색 전환에 있어서 준비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애틀항 그리고 미국의 항만들이 어떻게 뒤따라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성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의 노력과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국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방향을 추진을 해야 할지를 고려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결, 이 그린 코리도의 첫 번째 물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컨테이너 항로 2026년 부산항만공사와 북서항해동맹 간의 컨테이너 항로이고요. 이것이 청정 메탄올로 운항을 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와 북서항해동맹 간의 녹색 암모니아로 운항을 하는 컨테이너 항로가 203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산항과 북서항해동맹 간 자동차 운송 항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잠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린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 운항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물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컨소시엄 인큐베이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최종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 날짜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어떻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22년 12월부터 지금 존 케리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에 어떻게 MOU가 서명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캅27에 제가 이집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12월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 열리게 될 COP28에서 저희의 합의가 도출이 된 내용, 그린 코리도어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2024년 말이 되면 저희의 준비도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린 코리도어가 2025년부터 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부산과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화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해운, 그리고 이제 그린 코리도어를 말씀을 드릴 때 화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애틀 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터미널, 서부에서도 굉장히 크루즈 터미널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이 시애틀의 크루즈 터미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항 건수가 289개이고요. 그리고 140만 명의 승객들, 그리고 시애틀과 알래스카의 크루즈 항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항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크루즈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린 코리도어를 이 크루즈를 대상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린 코리도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NWS와 한국 간의 녹색 회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시애틀과 알래스카 간의 녹색 회랑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루즈를 통해서 항만이 굉장히 그 고유하고 독특한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에서 탈탄소를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사실 다 각자의 비즈니스를 하고 분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도 굉장히 제한적인 수만 있고요. 그리고 또 적은 수로 운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선박 같은 경우 저희가 전환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절적인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이들을 하나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취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항만이라는 것이죠. 시애틀이 이 그린 코리도어에서 크루즈에 있어서 다양한 항만들을 참여를 시키고, 다양한 선사들, 그리고 또 R&D 팀들을 합류시켜서 한 테이블에 참석하여 어떻게 크루즈의 그린 코리도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과 컨테이너, 그러니까 한국과 북서항의 동맹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방식의 알래스카와의 그린 코리도어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발표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나머지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조 그 위원장님 좀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타코마, 시애틀 많이 다녔는데 항구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부르나 봅니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중에 저도 놀랐는데,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이산탄소가 많이 나오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린 코리도어 할 때는 컨테이너 선박이 주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탈탄소 연구와 공급 분야에서 미국보다도 이제 한국이 앞서 나간다는 그런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2026년에 이제 그린 코리도어 부산하고 타코마 유역으로 갈 때 그린 메탄올이 사용되고, 2028년에는 그린 이제 암모니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시애틀하고 이제 알래스카 쪽에 이제 크루저가 유명한데, 크루저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린 코리도어 해서 탈탄소 한번 이뤄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